왜 저 부분만을 한 부분만을 잘라서 전체 소를 판단하느냐? 저 한 면이랑 2분 도치되어 있는 저 면을 보시고 소를 사시면서 보시기에도 저 면만으로서 저 소를 판단하기에 데이터가 부족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말하면 너무 부족하죠, 솔직히. 저희가 말씀드렸죠.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게 등심인데 저희가 등심을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저 중매인들이 소를 등심이 어떻게 색이 나올 건지 예상을 하고 사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중매인들이 일본 저희랑 똑같은 이런 걔네 와그라 그러죠. 좋은 저희가 2000년도 초반에 견학을 한 적이 있는데 일본은 딱 등심을 잘라요. 정말로 단면적인 여기를 자르대요. 그렇지, 여기를 자르시네. 여기를 딱 잘라놓고 그 여기를 자르는 소들이 쫙 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저희 같은 중매인들은 딱 등심을 보고 사는 거예요. 정말 소를 구매하고. 그래서 저희는 채끝을 보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등심을 보고 그 일본 거를 보고 저희가 이제 중매인들 나름대로 부족함이 많으니까 건의를 했는데 그거는 한국협회에서도 반발을 했습니다. 그걸 교체하지 마. 지금 현 상태로 하자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채끝을 보고 저희가 등심을 예상하고 사는 게 단점일 수도 있지만 또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양축가분들한테도 채끝이 좋아서 채끝이 좋은데 등심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채끝이 안 좋은데 등심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현재 채끝으로 저기 자르게 된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 예전에는 한 20년 넘게 전만 해도 저희가 로스 문화가 아니었잖아요. 소라는 게 다 불고기 국거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블링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마블링이 그 당시에는 한우 황소 A3가 가장 비싼 소였어요. 한우 A3가 기름 없고 색 마블링 하나도 없고 뻘개도 고기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게 점점 마블링으로 바뀌면서 이제 제도도 저희가 주민들이 올 때 부족하니까 등심을 자르자 나왔지만 그러면 등심을 잘랐을 때 반발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저희 유통 과정에서 대형 큰 주가로 도매 시장이 등심을 반으로 자르면 모양이 안 나오죠. 등심이 어떻게 한 덩어리로 반마리 한 덩어리로 해서 팔아야 되는데 두 덩어리로 나눠서 팔아야 되는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큰 동업자도 반대하고 한우협회도 반대를 했어요. 그 당시 2000년대 초반에. 근데 제가 좀 어린 중매인이었지만 저도 그거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부족함이 너무 많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가공 다 해서 등심 뭐 안심 뭐 체크 다 보고 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 근데 그래서 중매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노력을 많이 하는 게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 겁니다. 이가 등심의 색이 나올지 기름이 얼마큼 많을지 별의별 방법을 쓰고 아까 말씀 제가 중간에 이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등급 판정 결과라고 나와요. 이게 소경매 끝나면 등급판 저희가 수평가에 가서 지우번호만 그날 지우번호만 얘기하면 이 자료를 다 뽑아줍니다. 여기 보시면 근내지방이라고 있죠. 근내지방 분위기가 두 뿌릴 거고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등심 면적이 나오죠. 여기. 그 다음에 육량지수가 나오네요. 여기 육량지수. 이 육량지수가 품질평가원이 봤을 때 이 소에 대한 수율이에요. 수율. 이 소가 예를 들어 550kg면 550kg의 60%는 고기일 거다. 근데 이게 특별한 뭐 정확한 기계나 이런 걸 측정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매기는 거예요. 사람이 육안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저희 중매인들은 솔직히 저는 1도 안 믿습니다. 이거는 육량 지수는 전 개인적으로 이거를 절대 보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기름이 많아 보이면 기름 많은 거예요. 기름이 없어 보이면 기름 없어 보이는 거고. 기름이 많은데 육량지수가 높게 나왔다. 절대 안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참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중매인들이 좋은 소를 사고 판단하기 위해서 별의 방법을 다 쓰는 겁니다. 저렇게 다 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지금 이 소 사실 때 이 사람 제 친구가 이제 소를 제끼는 건데 이 소를 보려고 이 324호에 워낙 좋았으니까 이 소 갈비대 이 소를 이렇게 미는 거예요. 이 갈비대 안쪽을 보려고 이 소 안쪽을 보려고 안쪽에 기름이 얼마나 많은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그리고 또 저는 이 소 뒤로 돌아갑니다. 뒤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저희 전문 용어는 차돌 양지 쪽 있잖아요. 차돌 양지에도 색이 배겼는지 마블링이 있는지도 판단을 하죠. 그럼 그거까지 판단해서 거기서 색이 배겼으면 색이 있으면 이 소는 진짜 좋은 소를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비싸게 사는 거고
등심 채끝이 다 좋은데 차동 쪽이 색이 좀 약하다. 그러면 아 조금 색이 덜 나올 수도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매일매일 고민해서 한 소를 거래처에다 보내고 거래처한테 이제 다 새겨본 다음에 작업을 해본 다음에 말을 듣는 거죠. 제가 양재가 좀 뒤에 차동이 좀 약했는데 채끝이나 등심이 좋아서 살을 사서 보냈는데 아 그 색 좋았어요 이러면 아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그런 방법을 많이 쓰는 겁니다 중매인들. 근데 그러니까 저희 같은 중매인이 어떻게 보면 약간 애로사항일 수도 있지만 노력해야 될 부분이겠죠. 저희 중매인 각각 중매인. 그래서 저랑 관여하는 거래처들도 제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소를 보고 당신한테 보내는 거라고 제가 생색 많이 내거든요. 소환발이 올라오고 몇 분을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그걸 믿어주고 소가 좀 덜 좋아도 좋게 얘기할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은 많이 부족합니다. 제 중매인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요. 도축했는데 겨울 이름하고 또맛 차이가 어떻게 데이터가 나오든지 그걸 한번 개월수랑 최고 단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관관계? 예. 이게 소를 쭉 사놓고 봤는데 몇 개월령에 데이터를 내보니까 제일 곱이 좋더라. 좋은 게 돈을 많이 줬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그리고 지금 현재 한 2, 3년 전부터 해서 지금 소비자 패턴이 그 이사님이 느끼기에 어떻게 변해가는지 뭐 이제 26년 되면 우리가 무관세로 소고기가 보는데 그럼 우리가 한우 농가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이기게 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사님이나 나 사육 단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부분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면 현장에서 계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개월수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개월수를 신경 쓰지 않고 소를 삽니다. 저는 솔직히 개월수를 보진 않습니다. 암소가 아닌 이상. 암소는 개월수를 많이 보죠. 암소는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이게 멍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연골이거든요. 연골. 이게 소 연골입니다. 이게 하얀색이죠.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여기 이 색깔이 탁해집니다. 연골이. 그러니까 거세는 100% 저희 중매인들이 저뿐만 포함해서 연골을 확인하지 않아요. 거세는. 워낙 양축가분들이 딱 개월수를 정해서 출하하시기 때문에. 근데 암소는 나이가 많으면 이 연골이 탁해지기 때문에 이 색깔이 하얀색에서 좀 더 누런색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월수를 신경 쓰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암소는 그래서 개월수 때문에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요. 근데 거세는 개월수를 저는 개인적으로 신경을 안 쓰는데 개월수가 이슈가 된 게 얼마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탄소 절감 때문에 이제 조기 출하를 자꾸 장려를 해요. 그래서 30개월 이하 29개월, 28개월짜리 소를 자꾸 장려를 해서 출하를 해라. 근데 저희 중매인이 볼 때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개월수를 저희가 신경을 안 쓰지만 지금은 제가 신경 안 쓰고 사는 이유가 워낙 양축가분들이 개월수를 맞춰서 32개월, 3개월, 길게는 35개월까지 소를 잘 비육을 해서 출하하시기 때문에 제가 거세는 개월수를 확인하지 않지만 만약에 정부 시책대로 하면 저는 개월수를 확인할 것 같아요. 30개월 넘는 소를 저는 살 것 같습니다. 29개월, 28개월짜리 보다. 왜냐하면 이것도 뭐 소라는 생물이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정답은 아닌데 통상적으로 저희 중매인들이 생각할 때는 28, 9개월 때부터 출하하기 전까지 30한 2, 3개월까지 이제 여기 미세 마블링이라고 그러죠. 채끝에, 등심에. 이 마블링이 찬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중매인들이 볼 때는. 그 시기에. 그게 여기 등심이나 이런 데 마블링이 뭐 5개월, 태어난 6개월, 10개월, 15개월, 20개월에 차는 게 아니고 정말 마지막에 25개월 넘어서 이제 27, 8개월부터 여기 마블링이 미세 마블링이 차기 시작하는데 마블링이 차기 전에 출하라는 소리니까 저희는 그러면 만약에 정부 시책대로 조기 출하를 자꾸 장려하면 저도 거세 우를 살 때 개월수를 확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30개월이 넘는 소를 훨씬 선호할 것 같고 단가도 더 잘 나오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가 산 소를 저는 신경 안 쓴다고 그랬기 때문에 개월수를 제가 체크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친한 중매매 6강원까지 하는 친구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그걸 데이터를 제가 참고했을 때 보면 좋은 소 툭불 라인 맞은 것 중에 3만 원 넘는 소들을 그 친구가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딱 보면 그 소에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윗세대죠. 어머니, 아버지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분명히 좋은 혈통을 가진 암소나 거세, 그러니까 사람을 따지면 엄마나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좋은 혈통을 가진 분이 한 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게 소를 사육하는 환경. 소가 뭐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소가 되게 영물이라고도 하고 되게 민감한 동물이다 보니까 환경이 안 좋은 데서 툭불 마블링이 정말 뭐 툭불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정말 비싼 소, 저희들이 좋아하면 중매인들이 좋아하는 육질의 마블링이 좋은 소는 환경이 안 좋은 사육장에서는 안 나온다. 그런 데이터를 그 친구가 구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많이 맞아 들어가고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육하는 환경이 정말 뭐 소가 좋아할 수 있게 뭐 청결하다든지 뭐 이렇게 환경이 좋고 그 다음에 혈통이 좋은 그 윗세대 한 명 있으면 그 밑에 세대 소 중에 분명히 툭불 라인이 좋은 소는 한두 마리 꼭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그러니까 솔직히 일반 중매인들이 그런 혈통이나 뭐 그런 것까지 개월수까지는 신경을 많이 안 쓰는데 그 친구는 워낙 자기가 소를 많이 작업하고 통계를 내보고 싶어서 자기가 잡은 소에 대한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준 기억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그거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특히 환경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를 키우는 환경. 그거랑 그 다음에 개월수는 30개월이 넘는 게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중매인들이 미세 마블링이 차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앞당기면 훨씬 소가 더 마블링이 좋은 소가 출현율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나라 그 약간 축산물 품질평가원 분들이 들으면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중매인들이 느낄 때는 소를 하는 거세를 하루에 500개 정도 경매하면 그 중에 20% 30%는 무조건 툭불 등급을 찍어야 되는 약간의 그런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툭불이 아닐 것 같은데 툭불을 찍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아까 7번 그 근내지방 정도가 7번이 완뿔이었는데 그게 툭불로 되면서 저희가 볼 때는 중매인들이 볼 때는 정말 와 완뿔보다도 못한 거를 툭불을 찍어 놓으니 그리고 역시나 그런 소를 아까 말씀드린 17,000원 정도에 싸서 육가공들이 작업을 해보면 똑같습니다. 말하는 게 2등급 나왔다 그래요. 2등급 정말로 등심 작업하면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 중매인들이 볼 때는 하나의 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툭불을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정말 툭불은 정말 툭불다운 소 진짜로 소비자들도 등급 툭불이라고 그러면 그냥 믿고 살 수 있는 소 이건 정말 마블링이 좋고 진짜 좋은 소다 이렇게 다시 예전으로 좀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좀 많이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내지방 정도로 저는 9번만 툭불을 매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저의 작은 바람이 저만의 바람이라 근데 저뿐만 아니고 많은 중매인들이 제 말에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좀 애로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소비자 네, 소비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이제 한우 소비가 많이 어느 궤도에 올라왔다고. 진짜로. 저 같은 경우도 한우 등심을 정육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자주 사 먹진 않지만 무슨 모임이거나 뭐 이럴 때는 종종 가서 저도 워낙 제일 좋아하는 게 죽기 전에 뭘 먹고 싶어 그러면 저는 한우 등심이거든요. 이런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한우 한 마리도 있을 건데. 근데 패턴이 많이 마블링이 좋고 이제는 소비자의 눈이 높아지는 데는 홍보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부터 롯데마트에서 TV 광고나 이런 데 넘버 9이라고 해가지고 그 TV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심지어 축산물 중매 와이프인 우리 와이프도 넘버 9이 뭔지 몰랐습니다. 먼저 넘버 9이. 근데 알게 되는 거죠. 저의 처제들도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넘버 9이 뭐냐고. 그러면 설명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툭불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거다. 그렇게 소비자 눈높이를 자꾸 높여갑니다. 높여가니까 소비자들도 이제 툭불인데도 정육점 가서 소매점들이 그래요. 넘버 7인 거면 안 사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패턴이 정보를 자꾸 저희 축산물 쪽에서 오픈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정보가 많이 오픈될수록 점점점 저도 그렇고 소매점도 그렇고 장사하기가 솔직히 해먹기 힘들어집니다. 눈높이가 높아지니까 너무 또 밝히지 안 밝힐 걸 다 밝히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소비 성향은 저는 툭불 쪽으로 간다고 봐요. 마블링이 좋은 걸로. 좋은 소는 비싸게 사 먹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툭불 라인을 먹으면서 완뿔이나 1등급 단가로 먹으려는 소비자는 점점 좀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가 앞으로 패턴도 그렇고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 추세잖아요. 애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지만 욜로족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젊은 세대들이 몇 년 전에는 버는 돈 다 족족 쓰고 막 차도 좋은 거 타고 막 이랬는데 그런 젊은 사람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소비를 많이 줄였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우 고기를 먹으려고 하면 좋은 소, 어차피 한우 고기가 투뿔 등심이랑 1등급 등심이랑 가격 차이가 정말 뭐 2배, 3배 차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는 마블링이 좋은 완뿔, 투뿔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는 계속 비싸게, 더 비싸게, 더 비싸게 계속 경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뭐 부족한데 많이 잘 호응도 잘 해주시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을 통해서